안녕하십니까, 비선왕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2월 7일 오후 9시 25분이에요. 제가 트레이딩 뷰 세팅을 좀 점검을 하고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상이 길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봤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서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간다 생각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 트리에 좀 정리를 잘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상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본 영상이 강의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강의적인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좀 더 컴팩트하게 영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화면의 경우에도 시안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블랙으로 다시 변경을 했어요. 지난 영상 살펴보시면 너무 밝죠. 그리고 캔들이 묻힌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 지난번 영상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이 부분 임펄스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저는 숏을 타겠다라고 영상을 마무리를 졌어요. 42.2K, 42.6K, 43.3K가 될 겁니다. 타점을 기록을 해놨어요. 42.2K는 사실 1대1 ABC 자리가 되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준비가 돼 있죠. 1대1 ABC 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ABC 기준으로, 그러니까 ABC 혹은 WXY든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죠. 3파 형태로 일단 올라가는 걸로 가정했을 때 기준파 대비해서 이 A파와 C파가 1대1이거나 A파 대비해서 1.618 정도 진행하는 정도 수준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채널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채널을 총 3가지를 보고 있었어요. 네, 첫 번째 채널은 가장 오래된 채널이었죠. 이 채널은 제가 커서로 가리키는 3포인트, 하단의 2포인트와 상단의 1포인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더블링, 트리플링 연달아서 하면서 다양한 지지 저항 구간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타점을 확보했었고, 이때 지금 관련되어 있는 채널을 이제 연장시켜서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지우고. 괜찮죠? 이러니까 빠르죠? 채널 두 번째는 사실 이 관점의 채널이에요. 정확하게는 사실 이 관점의 채널이겠네요. 메인을 잘못 해놨구나. 이때 제가 커서로 가리키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그리고 이 포인트 기준으로 만들어진 채널이었고, 이 채널은 이 상단 포인트와 이 하단 포인트, 그리고 다시 재차 뚫어줄 때 여기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했던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 더블링, 트리플링을 했을 때 지금 현 구간과 관련되어 있는 채널은 가장 상단에 해당하는 채널이 되겠죠. 이렇게 남겨놓고 보면 그 다음에 하나 지난 시간에 그렸던 채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채널이죠. 이제 OB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었던 새로운 채널인데, 물론 저는 로그 스케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널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로그를 풀면 사실 이 고점이 저항선에 닿았고, 로그를 풀지 않으면 로그를 설정을 하면 여백이 좀 있는 상태죠. 저는 주로 로그 스케일 기준으로 추세선을 보는데 일반 스케일로도 같이 보고서 합니다. 이때 이 채널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 43.3K 부근은 이 해당 부근이죠. 43.3K 부근은 이 큰 채널과 그 작은 채널의 중단이 마주치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타점에 대해서 진행되는 모양을 보고 숏 전략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지만 가장 상단에 있는 그 타점은 A파 대비해서 C파가 1대 1.786 전진되는 구간이면서 대충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큰 추세선과 그리고 파란색 채널의 중단선이 겹치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대1 구간, 1대 1.618 구간, 그리고 채널이 겹치는 저항 구간, 그리고 1대 1.786이면서 채널의 중단과 마주치는 이 저항 구간 정도를 고점으로 좀 보고 있었어요. 다만 너무 깊어지게 되면 이 임펄스가 끝나고 새로운 임펄스가 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쇼 관점은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이 상태에서 바로 볼까요? 여기 엘리엇 관점에서의 이 부분만 지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제 타점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이 구간을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직 임펄스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물론 여기 1파가 사실 썩 이쁘게 해석되지는 않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3파의 1파도 썩 이쁘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만은 ABC로 보이거든요. 다만 실제로 이런 추세가 터졌다는 것은 이 모양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양은 아니더라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얘는 임펄스라고 인정을 해주고 1, 2, 3, 4, 5에서 3파가 완성되고 1, 2, 3, 4, 5 해서 5파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지난 시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저는 첫 번째 타점은 다음과 같았어요. 이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죠. 좀 확대해서 보면은 좀 멀리서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파란색 채널, 빨간색 채널, 흰색 채널, 그리고 우리가 타점 잡아놨던 4개의 어떤 저항 라인들, 이 쇼타점이죠. 를 보고 좀 확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확대해서 들어가면 이 선들이 헷갈려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전체의 4파는 사실 이 3파에 0.382 구간까지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연장된 파동 3파가 좀 길게 나왔죠. 연장된 파동의 4파는 연장된 파동의 4파 자리를 잘 안 깨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4파가 매물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당 시기에 0.236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연장된 경우에는 이 파동을 좀 보게 됩니다. 이 파동을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타점이죠. 사실 얘의 경우에는 첫 번째 기준파 대비해서 1.236 1.382 구간에서 롱 잡는 전략도 유효하다. 아마 손절은 1.786에서 2 부근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618에서도 사실은 잡아볼 만해요. 그래서 저배율로 진입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쉽죠. 그 다음에 타점은 사실 1대1 그러니까 A파 대비 C파가 1대1 지점으로서 해당 지점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행되는 상태를 좀 보면 먼저 그쵸, 숏이 롱이 잡혔죠. 이 롱 자리는 공교롭게도 이 파란색 채널의 하단 저항과 이 기준파의 1.236, 1.382 구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한 가지 보실 점은 이 빨간색 채널의 중단을 계속 비비면서 있어요. 비비면서 가더라.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비빌 경우에는 뚫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만 중단선의 경우에는 어떤 지지력이 강하지는 않죠. 우리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죠.
제가 이 지점에서 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방에는 제가 저도 함부로 이제 선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커멘트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 트레이딩 팀 십장생 방 안에서는 이 부분에서 제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42.2K의 롱 익절 및 숏 스위칭을 이미 다 걸어둔 상태였어요. 했는데 제가 딴짓하고 있는 동안에 정확하게 타점이 잡혔고, 바이낸스에서는 42.2K가 안 닿았지만 비트겟을 포함한 선물 차트에서는 42.2K에 정확하게 딱 첨두치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롱 익절 및 숏 스위칭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 타점은 일단은 0.618이죠. 내려가는 관점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강한 상승 추세가 터졌기 때문에 늘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0.618 지점에서 타점을 반 익절을 하게 되고, 반 본절은 사실은 본절 라인에 해놨어요. 근데도 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터지긴 했는데 이 중단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기고 있어요. 기고 있으면서 다시 좀 넘어갔네요. 뒤로는 안 가나? 네. 이 지점에서 사실 저희 수강생 방에는 우리 매니저님이 관점을 좀 공유를 했었는데, 이 진행되는 모습이 러닝 플랫처럼 보인다. 러닝 플랫. 이런 형태로 보이고, 이 상태에서 리딩 형태로 비비는 것 같아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줬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 이 지점에서 바로 내려가면 홀딩이었지만, 보시면 재차 다시 상승할 때 사실은 이 전 고점이죠. 작은 전 고점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전 고점이 뚫을 때 이 41.753K를 뚫을 때 스탑로스를 걸고 스탑로스가 나갔어요. 그래서 절반은 0.618에서 팔고, 절반은 지금 내려가는 추세가 픽스가 되지 않고 다시 갱신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지점에서 부분 나머지 절반을 입절하게 됩니다. 저는 숏 관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롱을 잡지는 않았고 숏 대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42.6K 타점을 지난 시간 댓글도 있어요. 42.2K, 42.6K, 43.3K인데 다시 두 번째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숏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정확하게 0.618 지점이면서, 그리고 빨간색 채널의 중단선에 비빌 때 부분 익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안 떨어졌죠. 사실은 모두가 지금 숏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만 보는 것 같지가 않고, 반 본절이 나갔어요. 여기서 반 본절 나갔고, 절반 익절하고 절반은 본절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익을 먹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실 올라갈 때 이제 기준이 있죠. 이제 저배로 이 레드 라인 저항선이랑 그리고 채널 저항선에 이제 좀 거미줄을 좀 쳐놓고 있던 상태였고, 거미줄에다가 거미줄 아니라 채널에다가, 그러니까 레드 채널의 상단 저항에다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황색 라인까지 거미줄을 치고 있었는데 딱 한 개 물량이 잡혔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죠? 뻔하죠, 사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보는데 0.618 위에 파란색 채널에 저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저항 부분에다가 절반 익절을 걸어놓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근거가 있을 때 그 포지션을 빨리 없애는 게 좋아요. 이익인 구간이라고 하면. 그러면 포지션을 할 때에는 다양한 경로, 여기 0.618 경로도 있고 이 채널의 저항 경로도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서로 이격이 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채널의 저항단에다가 절반 입절을 걸어 넣고, 절반 입절이 되고, 사실 저는 계속 내려가는 걸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가는 걸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또 반등하게 돼요. 그리고 현재가 아마 이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절반은 들고 있고, 그 절반은 여기 현재 상태인가? 네, 끌게요. 다시 또 반등이 오고 있네요. 아무튼 나머지 절반은 이 지점에서 본전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깨지면 다시 모양 보고 위에 있는 저항선과 주황색 채널 저항 타점 잡아놓은 거, 그리고 흰색 저항선과 노란색 1.786 저항선에서 차례대로 잡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가파르게 뚫을 때에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지금 구간은 사실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바짝 쫄아있는 구간이죠. 큰 움직임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왜냐면 이 해당 롱을 먹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거의 없어요. 보니까 저도 못 먹었고, 제가 못 먹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락을 봤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볼게요. 화면을 굉장히 편하게 정리할 수가 있죠. 다 끄고 안 꺼진 거. 네. 제가 다른 관점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지난 영상들을 좀 봤는데 이 지점에서 상승한다, 이 지점에서 하락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 지점에서 상승해서 올라간다고 한 사람들, 이 지점에서 하락할 거라고 한 사람들. 매매랑 예측이랑은 같이 시너지가 나는 거기 때문에 매매 기법과 예측 능력은 별개라고 했죠. 따라서 못 맞춰도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떨어지거나 여기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대다수의 움직임들을 다 정확하게 맞췄으나, 사실 이 구간에서 큰 롱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죠.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사실 이익이 났어요. 어떤 구간에서 났었냐면, 이 구간에서 이익이 났고, 이 구간에서 본절, 이 구간에서 짧은 손절이 났죠. 예측이 틀려도 이익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틀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지난 영상들을 숨기지도 않고, 틀린 관점은 틀린 거 위주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여기 V 매매라고 해서 횡보장을 다 먹었거나 하는 부분들을 너무 막 강조하지 않죠. 그 강조할 시간에 제가 틀린 예측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을 했는데, 요지는 뭐냐면, 여기에서 올라간다고 해놓고 여기서 내려간다고 해놓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사실은 내려간다고 말한 거다, 이 지점에서 사실은 올라간 거라고 말한 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네, 양심이 없다. 제가 영상을 이런 이제 오브젝트 트리라던가, 그리고 이런 화면 전환 기능 등 모니터링을 하는 게 관점도 관점이지만, 사실은 이런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좀 살펴봤던 건데, 네, 그런 BJ들이 많고, BJ 스트리머들이 많고, 거기에 현혹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수강생분들은 현혹되면 안 돼요. 예측은 100% 정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틀렸을 때의 매매를 예측이 틀렸을 때의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거센 상승에서 숏 방향을 봤던 제가 이 영역에서 수익을 얻었다. 물론 예전에 1억짜리 영상이라고 올린 것만큼 사실은 전환은 할 수 없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좀 다른 게, 그때는
특정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을 넘기면 숏 관점, 이 선을 안 넘기면 롱 관점, 뭐 이런 느낌으로 시나리오가 분기가 됐는데, 이때의 관점에서는 이 지점을 돌파하면 이 지점까지 간다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 롱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서 다시, 저는 숏 관점이었죠. 다시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롱을 사실은 제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이 롱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보존했기 때문에 이 100% 확률로 다 먹었다는 이 구간 얘기하지 말고 예측이 아예 틀린 거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스스로를 자학했던 것 같은데 아닌 거 아시죠? 네. 이 영역 그리고 이 영역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다 먹고 여기 내려가는 거 일부 먹고 나서 반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영역에서도 좀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물론 결과적으로 위에 영역까지 올라갔던 부분은 혹시 그런 예측 때문에 좀 손실을 보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다만 제가 죄송하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직 매매를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맞아온 관점들이 누적될수록 마지막에 한 번 틀릴 때 고배당으로 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에 맞을 때의 그 수익을 틀렸을 때 다 까먹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측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8할 맞아도 2할 틀릴 수 있다. 그리고 그 2할에 8할 맞은 것보다 더 큰 손실을 얻게 되면 청산한다.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더라도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이미 20분이 넘었으니까 좀 가볍게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구간 해석을 할 때 해석의 바로미터, 해석의 이정표, 마일스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이정표는 이 임펄스예요, 임펄스. 네, 느낌 있죠? 이 임펄스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점에서 나온 임펄스는 저점 징후가 돼요. 그리고 고점에서 나온 임펄스는 고점 징후가 됩니다. 물론 이 임펄스는 또 다른 임펄스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임펄스는 시작이면서 끝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해석이 이랬죠. A, B, C 그 다음에 A, B, C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좀 봤어요. 올라가는 걸 좀 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상황에서 이 전체 ABC를 이제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얘를 끝내는 종결 임펄스로 얘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파동이 완성됐기 때문에 얘가 끝에서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임펄스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끝에 임펄스의 모양이 가장 합리적인 모양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이렇게 되면 이때 사실 저는 더 올라가서 리딩이 나오거나 혹은 떨어지게 되면은 아예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봤거든요. 이 전체가 WXY로 완성이 되고, 네, 말이 좀 장황한가요? 그때 제가 이 점에서 숏을 좀 확신했던 이유는 그것 또한 임펄스의 함정인데, 임펄스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점에서 나온 임펄스 상승, 임펄스 하락은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임펄스가 돼요. 끝이자 시작이 될 수 있는 자리가 같이 교점된다라는 얘기는 이 지점에서 하락 반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적어도 한 파동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혹은 예. 네, 제가 틀린 관점이었지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정말 곡해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차트는
1 플러스 1은 2인 그 대수적인 상황이 아니라 A 플러스 B가 C일 확률이 90%, D일 확률이 5%, E일 확률이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통계적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경우의 수는 미래에서 발현이 되는데 저는 이 모양을 우리의 우주가 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또 평행 우주 얘기가 또 나오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영상 보시려면 견디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 D 우주가 발생을 한 거죠.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전 어김없이 C로 베팅을 할 겁니다. 얘가 더 확률이 높은 우주기 때문에. 아니 비서장님 제일 관점은 여기서 떨어지거나 한 이쯤 와서 떨어지는 거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는데 지난 관점을 왜 복귀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게임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준 프로게이머, 네, 뭐 방송에도 나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제대로 된 방식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뭐 어떤 테크트리나 뭐 말을 하면 제가 특정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전략으로 싸운 게 맞아요. 맞는데 상대방이 너무 잘하면 모든 전략이 다 무쓸모야. 그러니까 졌는데 이 전략이 잘하는 내가 볼 때는 그 저보다 못하는 이제 연습생 입장에서 그렇게 그런 전략을 짜는 게 맞았다. 다만 너무 센 상대를 만나면 아무리 올바른 방법으로 전략을 짜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연습생이 이 전략을 이 진 경험 때문에 못한다 이거지. 쉽게 비유했겠다. 롤이라고 합시다. 롤이 지금 여러분들이 플래티넘이나 다이아고 어떤 뭐 템트리나 혹은 전략을 혹은 뭐 정글이라고 하면 캠프 도는 법, 뭐 갱을 가는 법, 뭐 이런 부분들을 정석대로 연마해서 도전을 했다가 졌는데 사실 몰랐는데 그 사람이 챌린저였던 거야. 이걸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피드백을 가져야 되냐면 내 방법은 옳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내 그 기저 실력 자체를 높여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내 올바른 방식이 잘못됐다고 잘못 판단해서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사실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게임할 때 그 상승작용이 있는데 아쉽지만 우리 선물 시장은 챌린저부터 그리고 브론즈, 아이언 뭐가 있나요? 언랭이라고 하죠. 초보자,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까지 같은 전장에서 싸우는 초대형 MMORPG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 올바른 방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패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 어떤 논리적인 생각의 경로가 뚜렷해야 교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관점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임펄스는 끝을 만들어요. 또 임펄스는 시작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듬감을 보면 끝을 만드는 리듬이 완성됐고 시작을 만드는 리듬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 적어도 혹은 커지만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이다. 다만 불규칙 조정의 다양한 포맷 중에서 러닝 플랫이 있어요. 러닝 플랫은 A, B, C 혹은 W, X, Y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보면 뭐 얘를 잠깐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되고 그리고 얘는 A, B, C라고 카운팅을 해봅시다. 이 A 지점을 보통은 조정판기 돌파해야 되는데 안 돌파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 경우에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러닝 플랫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한 파동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의 B파가 이 임펄스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 전체 ABC의 C파가 이 떨어지는 임펄스에서 완성됐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하나도 없다. 아니 비선왕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논리적으로 모순 없는 해석이 있는데 그땐 그렇게 안 했네요. 네, 그렇게 안 했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한번 이렇게 떨어져서 ABC든 임펄스든 떨어져서 마무리되는 경우의 수가 이 러닝 플랫인 이 정도 규모에서 러닝 플랫이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보다 월등히 많다. 내가 90%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랑 10%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랑 눌렀을 때 나는 무조건 90%를 누르는 거예요. 내가 10%의 베팅에서 맞추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90%의 확률로 지속적으로 싸움을 해서 내 수익을 상승시키는 게 맞다. 여기에서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기서 뭐 쇼 쳐야 된다, 여기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걸 보고 난 올라가는 걸로 예측을 했다, 이런 사람들, 양심도 없는 사람. 안 봐도 비디오 매매 못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임펄스 지우고 이런 어떤 코렉션 파동이 러닝 플랫으로 나오고 그리고 전체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ABC가 나왔으니까 사실 빠지는 그림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지금 C파가 좀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ABC가 아니라 첫 번째 파동이 괜히 확대를 했네요. 네. 이 첫 번째 움직임이 임펄스라고 저는 안 보이지만 사실 임펄스라고 억지로 껴맞추면 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지 얘가 무조건 A파다라는 게 아니에요. A파일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시겠죠. 막 뭐 맞췄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네. 이 시장 돌아가는 개념과 원리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되게 어리게 보여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빠지는 그림이 일단 저는 익숙해요. 하지만 이 내려가는 동안에 반등 구간이 사실 생각보다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좀 같이 보고 있다. 얘를 시작으로 유도되는 ABC 혹은 WXY 복합 조정 형태로 반등을 주고 다시 떨어지면서 저점 갱신을 하는 경우의 수,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니라면 쭉 떨어지거나 최악에는 아까 이 3파로 봤던 부분이 임펄스라고 보면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이 가능하고, 이 상승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점에서 사실 중기분석 영상을 못 올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수강생 강의 영상부터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분석 영상은 최대한 이번 주 안에는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중기적으로 하락하는 파동이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마감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임펄스로 떨어졌죠. 임펄스로 떨어졌고 임펄스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그럼 얘는 더 큰 파동의 1파가 되고 조정이 온 다음에 크게 상승할 거예요. 그럼 얘가 4파가 되고 이 전체가 러닝 플랫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러닝 플랫 가능성을 우선순위로 안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당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임펄스로 떨어지고 임펄스로 상승하게 되면,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C8라고 보고 있던 부분이 3의 1파, 3의 2파, 3의 3파, 3의 4파, 3의 5파, 어마어마한 상승, 이런 저항들을 다 깨고 올라갈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저한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제 우선순위는 ABC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그림까지는 좀 보이고 잘 안 보이는 방향은 이런 방향. 어찌됐든 간에 얘만 아니라고 한다면
얘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떨어지든 숏 관점으로 보는 게 저한테는 유리하다. 그래서 숏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장기 추세선 이건 지금 로그 스케일이고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는 이 추세선을 깼잖아요. 깨서 큰 상승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이 추세선을 깼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이 뚫리면서 사실 심리적으로 롱 관점으로 스위칭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시나리오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얘를 기준으로 오버되면서 롱을 받쳐서 수급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지금 지난 과정에서 좀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비슷한 구간이에요. 장기 추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정이 올 때 얘를 밀리는 듯 싶다가 이 모양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구간을 보시면 닫고 빠지는 듯 했으나 폭발적인 상승을 해버렸죠. 여기에도 닫고 빠지는 듯 했으나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매칭이 되죠. 그래서 아니 이것만 보고 또 상승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때도 이것만 보고 상승만 봤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간다 말하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말하고 두 가지 말한 다음에 맞췄다고 말하고 그래서 매매 언제 해서 언제 돈 벌래요? 너무 도발적인가? 네. 요즘 제가 유튜브 신규 구독자가 유입되는 속도가 좀 느려서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시간을 단축하려고 이렇게 오브젝트 트리를 준비를 했는데 줄어든 만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길어지네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더 합시다. 마지막으로 제 매매 이력 좀 다시 살펴보면 이 이력은 롱 관점자든 숏 관점자든 시작 포인트만 다르지 동일하다. 무슨 말이냐? 저는 여기에서 롱 치고 여기서 숏 치고 여기서부터 계속 숏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이해하시죠? 롱 관점자들은 여기에서 두 번 매수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절반 익절하고 여기서 나머지 익절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당신이 롱이든 숏이든 들어가야 될 자리들은 정해져 있다. 이런 데에서 막 사가지고 올라가라 내려가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포인트에서 편하다. 이 포인트에서 여기 혹은 여기로 간다고 관점을 갖고 있었잖아요. 왜 없어지니? 아이고 다 없어지니.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 그렇게 매매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롱 관점자든 숏 관점자가 여기서 숏 치는 거나 롱 관점자가 이런 데서 잡아서 여기에서 숏 치는 거나 타점은 정해져 있다. 다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콜인이라고 한다면 혹은 매매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살 때 누군가는 팔아서 물량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정확히 손실을 보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숏 쳤는지 여기에서 롱 쳤는지 여기에서 숏 치진 않았는지 여기서 롱 치진 않았는지 여기에서 숏 치진 않았는지 여기서 롱 치진 않았는지 여기서 숏 치진 않았는지 여기에서 지금 저는 뭐 숏 대기를 하려고 이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쳐놨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롱 칠 계획이진 않은지 한번 본인을 되돌아보고 매매 습관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 매매하시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매매와 예측 능력 그리고 어떤 관점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상승이 멈췄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